자, 여러분, 매일 우리가 먹는 밥상 위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말 그대로 이 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업, 바로 월마트가 픽한 스마트팜의 절대 강자 에디블 가든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비즈니스는 정말 잘 나가는데 정작 주식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생존을 건 아슬아슬한 전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안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규모부터 한번 볼까요? 4천. 네, 무려 4천 개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현재 에디블 가든 제품이 들어가 있는 미국 전역의 주요 마트 개수예요. 월마트 같은 대형 매장 어딜 가던 이 회사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정도면 오프라인 시장 장악력은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승승장구하는 기업의 모습 그 자체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회사의 주가가 고작 39센트 안팎을 맴돌았거든요. 아니, 4,000개가 넘는 매장에 물건을 쫙 깔아놓고 장사를 이렇게 잘하는데 주식은 1달러도 안 된다고요? 오프라인에서의 대성공과 39센트라는 너무나도 초라한 주가, 이 두 현실이 완전히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이 기막힌 아이러니를 풀려면 먼저 이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잘 나가는지 비즈니스 모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디블 가든은요, 그냥 흙 파서 상추 기르는 평범한 농장이 절대 아니에요. 이른바 통제 환경 농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첨단 산업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진짜 배기 스마트팜 파워하우스거든요. 실제 운영되는 걸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뉴저지랑 미시간에 있는 최첨단 온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 특허까지 받은 자체 소프트웨어인 그린썸을 쫙 깔아놓고 온도, 습도, 영양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낭비 제로의 재배 환경을 뚝딱 만들어낸 거죠. 게다가 깐깐한 식품 안전 프로토콜에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까지, 이거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의 농업 그 자체 아닌가요? 이들의 철학 딱 세 마디로 요약됩니다. 그저 지역답게, 신선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조금 뻔한 말 같다고요? 하지만 이들은 이걸 진짜 실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제로 웨이스트 원칙을 바탕으로 미 농무부가 인증한 유기농의 유전자 조작 없는 깨끗한 농산물만 우리 동네에 바로바로 쏴주는 거예요. 이러니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이들이 어떻게 단순히 상추나 바지를 파는 회사를 넘어섰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농장에서 포뮬러까지라는 이들만의 아주 독특한 전략입니다. 상추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농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예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쭉쭉 뽑아내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제품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는 생허브나 온실 상추 같은 건 기본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청단백질이나 콜라겐 같은 스포츠 영양식, 심지어 식물성 향신료 소스까지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농업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마진이 훨씬 더 높은 고부가 가치 상품들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영리한 플레이 아닙니까? 이런 빵빵한 라인업과 소비자들의 탄탄한 충성도, 당연히 더 큰 시장으로 이어지겠죠? 최근에는 정말 대박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국 전역의 타겟 매장에 생어부 제품을 쫙 깔기로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타겟은 아무 브랜드나 막 드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깐깐한 타겟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에디블 가든의 시장 입지가 이미 흔들림 없는 수준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처음에 던졌던 그 핵심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렇게 4,000개 넘는 매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타겟이랑 대형 계약까지 따내는 회사가 도대체 왜 나스닥 시장에서는 숨통이 조여오는 위기를 겪고 있는 걸까요? 왜 주가는 1달러 근처에도 못 가고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건지, 이제 그 살벌한 재무적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나스닥의 아주 깐깐한 규정 하나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라면 주가가 30영업일 연속으로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룰이 있어요. 만약 이걸 못 지킨다? 그러면 바로 방 빼야 합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는 거죠. 에디블 가든 주가가 39센트 안팎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1달러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고요? 에디블 가든이 지난 2년 동안 주가를 올리려고 이미 여러 번 주식을 합치는 액면병합을 썼거든요. 근데 이 누적 비율이 무려 250대 1을 넘어버린 거예요.
나스닥 규정상 이렇게 되면 1달러를 회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얄짤없이 유예기간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아주 즉각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사회가 완전히 코너에 몰린 채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또 한 번의 주식 액면병합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있는 주식 여러 주를 하나로 묶어서 억지로 1주당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서류상의 숫자를 압축시켜서라도 거래 가격을 단숨에 1달러 위로 밀어 올리려는 아주 기계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물론 이걸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장점도 확실하거든요. 당장 나스닥에서 쫓겨나는 건 막을 수 있고 든든한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잡아둘 수 있죠. 이건 회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주식 수가 확 줄어드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말라버릴 수 있고, 무엇보다 과거 수많은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억지로 가격을 올려놔도 결국 나중에 주가가 더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정말 위험한 양날의 검인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병합 비율 우리가 알아서 정하게 전적인 권한을 달라는 건데요. 최소 5대1에서 무려 최대 250대 1까지 범위를 확 열어뒀어요. 그만큼 이번엔 무조건 1달러 선을 확실하게 넘기고야 말겠다는, 그리고 변덕스러운 시장 상황 봐가면서 가장 완벽한 순간에 카드를 쓰겠다는 이사회의 아주 결연한, 어찌 보면 필사적인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디블 가든의 다음 스텝을 지켜보고 계시다면 이 날짜들은 다이어리에 꼭 적어두셔야 합니다. 이미 5월 6일에 주주 명부 기준일은 지났고요. 이제 다가오는 6월 17일, 바로 이날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주주들이 이 아슬아슬한 승부수를 받아들일지 말지 투표를 하거든요. 사실상 이 회사의 나스닥 운명이 완전히 판가름 나는 결전의 날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과연 이들의 이런 극단적인 재무적 처방이 성공적인 리셋 버튼이 될 수 있을까요? 매장 진열대 위에서는 월마트와 타겟을 사로잡으며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정작 주식시장에서는 차가운 규정에 밀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 튼튼한 사업 펀더멘털과 냉혹한 월스트리트의 규칙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줄다리기가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앞으로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